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ARM Embedded OS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ARM Embedded가 무엇인지, 왜 탄생을 했고, 요즘에 32비트 MCU를 다룸에 있어서 Embedded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보드, 디스커버리 STM사에서 만든 그 디스커버리 보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 같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암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엠베드가 탄생하게 된 계기, 이유, 특징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쭉 살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암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그죠? 암 프로세스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왜 탄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암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 요즘 한 근 10년 사이에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웬만한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거의 뭐 90% 이상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칩은 다 암 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고 또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사의 인수합병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암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사실 암과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하나 딱 구분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암코어 구분, 암코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텍스 A니, 코텍스 R이니, 코텍스 M 시리즈니 그런 것들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디스커버리 키트 STM사에서 만든 STM32 디스커버리 키트 IoT 노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 환경, 다음에 그 IoT 생태계 이거는 뭐 어느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개발 환경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엠베드가 탄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왜 엠베드를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암 프로세스입니다. 자, 암은 지금은 그 암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처음서부터 회사였던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1985년에 최초 에이콘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에이콘 컴퓨터스에서 암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콘에서 처음 그 암 프로세스를 개발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PC가 있었어요.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컴퓨터에 들어갈 반도체 칩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 자기네가 만든 그 프로세스 직접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려고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 프로세스 이름이 뭐예요? 암 프로세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잘 쓰고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나 봅니다. 그래서 약 5년이 흐르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애플 또는 애플과 그다음에 VLSI라는 회사가 합작을 합니다. 합작을 했다 그래서 뭐 애플이 자기네 사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합작한 건 아니고요. 이 일에 그 전념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 애플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거를 이렇게 이쪽에 그 암 프로세스 개발하는데 힘을 좀 쏟고요. 그다음에 VL 그다음에 SI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조그만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이제 벤처 같은 거죠. 조그만 기업이죠. 처음에는 약간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도 보고 자, 요게 이제 암이라는 회사의 처음 시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암 회사가 어쨌든 설립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뭐 벤처기업, 스타트업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설립을 했는데 이렇게 회사가 설립을 하고 나서 점점점 모바일 시장, PC, 퍼스널 컴퓨터, PC 말고 소형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단말기 등에 적합한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PC보다는 디바이스나 모바일 환경, 소형 디바이스나 아니면 모바일 단말 등에 대해서 시장이 커지고 강점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암 회사가 어떻게 돼요? 이제 급성장을 이제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디바이스 또는 모바일 단말기 또는 네트워크 장비들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거의 뭐
99%, 90% 이상은 전 세계의 모든 장비들은 ARM 아키텍처를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 ARM의 특징은 ARM 프로세서의 특징은 저전력, 그 다음에 32비트. 우리가 과거 한 7년, 8년도 정도 전부터 유행을 했던 아두이노라는 그런 그 개발 환경이 있죠. 그런 개발 환경은 8비트를 주로 위주로 하는데요. 8비트는 차라리 쉽습니다. 쉬운데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그래서 간단한 프로토타입 정도의 제품을 만들 때는 생산 속도도 빠르고 생산성도 좋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효율 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고효율의 기능을 얻어낼 수가 없겠죠. 자, 그렇지만 ARM 같은 경우에는 ARM에서 만든 아키텍처, 코어라든가 프로세스는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32비트를 쓰기 때문에 웬만한 컴퓨터하고는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가격이 낮다는 거는 그 보급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 디바이스라든가 모바일 단말기 등에서 강점을 드러내면서 ARM이라는 회사가 점점점 크기 시작했고요. ARM 프로세서의 좀 상대적인 개념, 우리가 PC를 사면 PC 앞에 거의 대부분의 스티커가 있어요. 인텔 인사이드라고 있죠. 그래서 인텔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 고성능 그 PC 장비에 사용하는 것은 거의 인텔 걸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무전기, 네트워크 장비들 그런 것들은 ARM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M 프로세서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ARM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겠죠. 어떤 거? 가성비가 짱이라는 얘기겠죠. 가격도 싼데 효율도 좋아요. 다음에 전기도 별로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좋은데 저전력이고 효율이 좋다 보니까 요즘에 몇 년 전부터 뜨기 시작한 사물 인터넷 있죠. 사물 인터넷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와서 ARM의 성공과 인수합병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됐는데요. 뭐 간단하게 빨리 좀 정리를 해보면 ARM은 팹리스 기업으로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한다. 자, 여기 뭐냐면 공장이 없대요. 그죠? 팹. 공장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ARM은 그 ARM 아키텍처라고 그랬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 ARM 코드 이렇게 설계만 해요. 어떻게 됐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설계만 합니다. 즉 도면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도면만 만들고요. 이 도면을 갖다가 이제 팝니다. 라이센스를 갖고 파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작권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팔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벤더들, 제조사들이 막 있어요. 엄청난 세계에 존재하는 뭐 제조사. 삼성, 우리나라 삼성도 있겠고요. 삼성, 뭐 애플, IBM, 그다음에 AMD, 뭐 여기 보면 IBM, 엔비디아도 많죠. 이런 회사들이 요 도면을 갖고 자기네 회사에서 어떻게 자기네 공장에서 이제 칩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프로세스를 좀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암은 기업은 기업인데 어떤 거예요? 제조를 실제로 하지는 않고 제조를 요즘은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공장이 없고요. 설계만 해요. 그래서 설계 도면만 팔아먹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의 설계를 바탕으로 반도체 회사에서 주변 장치를 더해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설계한 프로세스에 대한 라이센스로 수익을 창출한다. 예,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고 2016년에 소프트뱅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IoT 산업의 대박 성장을 예상하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할 때 이런 그 투자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할 때 투자를 이제 또 평가를 하는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소프트뱅크가 그 암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잘 투자했다라고는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사물 인터넷이 그렇게 급성장을 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그만큼 그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암이 그거에 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지금 조금 그 아직까지도 약간 좀 그 투자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안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나요?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이 아직 많이 창출하지는 못했다고 뭐 그런 그 글들이 종종 올라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인수를 해서 앞으로 뭔가를 좀 기대하고 투자한 거겠죠.
뭐를 기대했다? IoT 산업, 사물 인터넷을 보고 암의 그 중심에 있어서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있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암과 관련된 용어, 요거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암을 얘기할 때 암 아키텍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암 코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암 프로세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걸 엄격하게 구분을 억지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이게 혼용해서 많이 써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그래도 조금 가능한 한 조금 아키텍처의 기능과 그 다음에 코어의 기능과 프로세스의 기능을 좀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게 처음 우리가 암에 대해서 접할 때,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를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아키텍처는 뭐냐면 설계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능을 정의한 명세서, 그죠? 그래서 사양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어떠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명세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할 때는 그런 이 프로세스에는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다른 쪽에 있는 기능과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야 돼 하는 그런 명세서, 사양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만 나타낸 거. 이걸 우리는 암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아키텍처를 만들어 놨으면 이거 가지고 사양사에 맞춰서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능을 구현한 것을 우리가 바로 코어라고 그래요. 코어. 그래서 암코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능을 구현한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코텍스 A라든가 코텍스 R이라든가 코텍스 M 시리즈라든가 이런 게 다 어떤 거? 코어를 말하는 거예요. 코어. 그죠? 명세서를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능을 우리는 코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코텍스 A가 있고 R이 있고 M이 있는데 이게 바로 A하고 R하고 암을 따면 뭐예요? 암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다음에 코어를 만든 다음에 암 프로세스를 이제 또 만드는데요. 코어를 바탕으로 제조사라고 하면 벤더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애플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아니면 그래픽 카드의 최강자 엔디비아라든가 그런 제조사들이 이런 그 암에 있는 그 사양서, 그다음 코어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거기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또 기능들이 있겠죠. 입출력 장치라든가 메모리 관련된 기능들이라든가 그런 걸 막 넣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드디어 칩을 하나 만들어요. 반도체 칩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암 프로세스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사양서 만들고 코어 만드는 것까지가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암 프로세스는 누가 만들어요? 실제로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야 되겠죠. 하드웨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 칩을 양산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제조사가 하는 거예요. 애플, 삼성, IBM, 엔디비아 뭐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 뭐 수백 개의 회사들이 다 갖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 쓸 때마다 그냥 갖다 쓰지 않겠죠. 지불을 해야 되겠죠. 일정한 비용을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퀄컴도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퀄컴 칩을 많이 쓰죠. 그래서 퀄컴 칩도 당연히 암 거를 쓰고 있고요. 암에다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 위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암코어에 대해서는 암이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요. 코텍스 A, 코텍스 B, 코텍스 R, 코텍스 M 뭐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제조사가 자기네 거를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베이스를 갖다가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입출력 장치라든가 메모리 관련된 기능들을 막 붙여서 새로운 칩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자기네가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번에 같이 살펴볼 그 STM사에 만든 STM32L4 시리즈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코텍스 이게 뭐냐면 코텍스 M4를 쓰고 있어요. 코텍스 M 시리즈 중에 코텍스 M4를 쓰고 있는데 M4를 쓴다고 했을 때 이 이름을 이제 생략을 하고 자기네 기능을 붙였으니까 그죠? 요걸 붙였으니까 이름을 어떻게 STM 자기네 회사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32비트 넣어서 32비트 그 다음에 L4라고 이렇게 이름을 자기네가 나름대로 정해서 탄생을
세상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간단한 그 네이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구분을 어떻게 한다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게 학습을 하는 게 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금방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코어를 그러면 한번 또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에서 우리가 사양선은 아키텍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능으로 구현한 게 코어 A, R, M이 있고요. 프로세스인데 코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프로세스도 중요해요. 제조사에서 어떻게 입출력 장치, 어떻게 플래시 메모리를 거기다가 적용을 해갖고 얼마만큼 좋은 그 칩을 생산해 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전에 코어가 핵심이기 때문에 코어가 A가 있고 R이 있고 M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코어는 크게 코텍스 A, R, M 시리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코텍스 A는 A가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 시리즈 복잡한 컴퓨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사양 코어로 다양한 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해야 돼요. 컴퓨터가. 그러면 뭐 한다? 코텍스 A를 선택하면 된다. 비싸겠죠, 근데.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코텍스 A 시리즈에 A5, A7, 8, 32, 34, 35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싼 만큼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R 시리즈가 있어요. R 시리즈는 리얼타임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시간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코어다. 라고 해서 R4, R5, R7, R8 등이 있는데요. 뭔가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시스템 운영되는 곳에 사용하는 최적화되어 있는 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코텍스 M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리즈에 적합한 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전력이에요. MCU는 전력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전력을 조금만 써야지 좋은 녀석이겠죠. 그래서 저전력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코어로 소형 디바이스 및 IoT 산업이 성장하면서 동반 성장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이번에 같이 학습을 하면서 다루게 될 보드 디스커버리 시리즈의 그 코어도 바로 코텍스 M 시리즈의 M4라는 그 코어를 쓰는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개발자들이 이걸 막 고민하면서 개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인베디드 진짜 그 콕탄가에 들어가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선택을 뭐 5를 쓸 거냐, 7을 쓸 거냐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직접 레지스터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엠베드 작업은 거의 안 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엠베드를 처음에 입문을 했을 때, 코어가 어떻게 박혀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보드의 코어가 어떤 종류인지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런 분들은 A, R, M 시리즈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M32 디스커버리 키트 IoT 노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보겠는데요. 제조사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굉장히 유명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덕분에 산업이 많이 발전, 이쪽에 있는 산업이 많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를 많이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 보드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게 될 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ARM Embed Enabled라고 되어 있고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L4752 버전이고요. 뭐 요거가 스펙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저전력을 쓰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는 어떤 거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등등 뭐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학습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ARM 엠베드 온라인 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개발 환경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ARM 엠베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TM32 디스커버리 키트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의 명칭에 대해서 좀 보면은 요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이겠죠. 요게 STM32L475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옆에 있는 조그마한 녀석, 요 녀석이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머리죠, 머리 두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겠고요. 그 옆에 메모리가 존재하겠고요.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보면 포트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USB OTG, 그 다음에 ST 링크 두 개의 포트가 다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블루투스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폰, 마이크로 저기죠. 소리 듣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그네토미터라고 그래가지고 자력계, 그 다음에 바로미터, 기압계가 있고요. 이것도 뭔가요? 자이로스코프하고 엑셀러로미터, 그죠? 자이로스코프하고 가속계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IoT 키트이기 때문에 웬만한 센서들이나 웬만한 액추에이터들이 좀 많이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LED도 있어요. LED도 여기 있고요. LED가 여기도 또 있어요. 예, 곳곳에 LED도 있고요. 다음에 온스토 센서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미티 센서, 근접 센서죠, 이게. 근접 센서도 있고, NFC 모듈, 안테나, 프린트 안테나 찌글찌글하게 안테나도 있고요. 예, 리셋 버튼도 여기 보이고요.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가격이 조금 요즘은 모르겠네요. 좀 비싼 편인데 그래도 굉장히 그 안정된 보드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 개발 환경은 다른 보드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일단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보드를 내가 개발한 컴퓨터에 USB 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개발을 하고요. 소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소스가 그 컴파일된 그 소스가 들어가죠. 복사가 그냥 카피되는 겁니다. 복사해서 여기서 이제 가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외부랑 뭔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해서 외부랑 통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어느 보드를 사용하나 다 이런 거겠죠. 자, 다음에 IoT 생태계 이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생태계인데요. 이것도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IoT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래서 이것도 간략하게 우리가 뭐 IoT 요즘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 하도 이제 붐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드웨어도 만들어지고 개발 환경도 IoT 생태계에 맞춰서 많이 정립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사물이겠죠. 사물이 있어요. 사물에 어떤 거? 이 보드를 이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어떻다, 습도가 어떻다, 그다음에 어떠한 센서 같은 그 디바이스의 사물의 스테이터스 상태를 계속 체크해 주는 거죠. 체크를 하면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등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고요. 유저는 그걸 이제 값을 모니터링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컨트롤 하고 싶어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서버 쪽으로 이게 아니죠. 지울게요. 서버 쪽으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 어디에 있는 사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막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물 어떻게 컨트롤 해줘. 그러면 서버가 다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고요. 지시를 하고 나서 피드백 받죠. 그럼 피드백 받은 걸 다시 이렇게 유저한테 피드백 주는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이런 생태계 알아주면 되겠고요. 뒷단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스토리지 하나 둬야겠죠. 그래서 로그라든가 스테이터스 상황을 뭐 1년치, 6개월치, 1년치, 2년치, 3년치 계속 누적해서 이게 나중에 어떤 빅데이터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안인데요. 뭐 위쪽에 방금 살펴봤던 그림하고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있고 서비스가 있고 유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안, 인증을 거쳐서 크리덴티얼스 인증을 거쳐서 이렇게 서로 보안해서 한다. 보안이 없으면 큰일 나죠. 내가 관리하는 사물에 대해서 오동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데이터를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고 소중한 데이터를 가로챌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인증 절차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요거를 여기 없나요? 네. 요 URL을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그 이제 보드에 대한 그 가이드 영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STM4에서 가이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쭉 올려놓은 건데요. 그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여기 그 장표에 지금 이렇게 캡처한 것도 다 이 동영상에서 캡처한 겁니다. 자료 출처는 S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This 크네. kit is 예. designed to be the quickest way to 그래서 develop IoT 목소리도 설명하시는 applications 분이 굉장히 based on 자신감 rich 넘치게 hardware, 설명을 잘하고 simple 있고요. software, 요거를 Arduino Uno 보시면 각 V3 and PMOD 부품들의 connectivity, 명칭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denodes, 그 다음에 and 이제 display the 개발 환경에 messages to 있어서 region. 이렇게 Enter the device name. 테라텀을 This will 이용해서 help to 실제로 로고를 identify the 찍어보는 방법 device. 이런 거, Enter the C를 통해 IoT 유아트하는 방법 stamps 이런 to 것들 the flash up 가이드 영상이 잘 LED 나와 stamp. 있습니다. 그래서 Learn 이런 것도 more about 한번 this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듯 합니다. STM32L4 series. 자, 이건 시간 때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베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ARM이란 무엇이고 거기에 ARM에 해당되는 뭐 아키텍처 코어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코텍스 M을 주로 사용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는 보드에 대해서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엠베드 하드웨어 이런 보드에서 돌아가는 이제 그 OS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그 OS 엠베드를 쓰는데요. 엠베드가 무엇이고 엠베드가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엠베드란 코텍스 M 시리즈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자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코텍스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환경이나 소형 디바이스에 적합한 MCU를 만들기 위한 그 코어로 개발이 처음에 됐습니다. 그래서 M4, M5, M6, M5 쭉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코텍스 M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그죠? 코텍스 M 시리즈를 만들어 놔서 보니까 얘는 32비트예요. 32비트.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경험을 거의 다 해보셨을 텐데 8비트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요즘에 가장 인기를 많이 끌었던 아두이노가 있죠. 엄청 쉬워요. 내가 언어적인 면만 보더라도 C 언어를 채택을 했죠. 근데 C 언어의 깊은 내용까지 몰라도 돼요. 뭐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아두이노 C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아두이노에 적합하게 새로운 API를 만들어내서 C를 기본으로 한 API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몇 가지 명령어만 쓰면 어떻게 내가 8비트 MCU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는 그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32비트를 가지고 코텍스 M 시리즈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레지스트 들어가서 데이터 시트 그 깨알만한 글씨에 몇백 장 되는 데이터 시트를 직접 찾아가면서 개발한다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곤 합니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두이노 환경과 똑같이 어떻게 한번 랩핑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쉽게 API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고수준 언어처럼 내가 API, 쉬운 API를 만들어 놨으니 이걸 갖다 그냥 써라. 그러면 이 그 코텍스 M 시리즈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쉽게 다룰 수 있다.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엠베드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두이노를 배울 때 C를 배우지 않고도 아두이노를 내가 했다. 똑같이 나는 레지스터 들어가서 직접 막 비트 연산자 가지고 막 어떻게 개발을 이렇게 한다. 너무 어려워요.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학습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개발하는데도 너무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ARM에서 ARM 엠베드라는 OS를 딱 발표를 했어요. 그런 어려운 것들 다 집어치우고 내가 API, 추상적으로 정의된 API 몇 개를 쭉 만들어 줄 테니 이것만 이용하면 어떤 거? 코텍스 M이 박혀 있는 프로세스를 내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프레임워크 처음에는 이제 뭐 API로 시작을 했겠죠. API로 시작을 한 게 점점 해서 라이브러리가 됐겠죠. 라이브러리가 되고 나서 점점 했던 게 이제 프레임워크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프레임워크를 넘어서 뭐예요? 플랫폼으로 완전히 정립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는 osembed.com이겠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컴파일도 한번 해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겠고요. 미리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특징, 그죠? 30비트 이런 어려움. ARM 프로세스는 많이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구해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사별로 개발 환경이 달라 더 어렵다. 아까 우리가 ARM을 살펴볼 때 ARM의 특징이 뭐예요? 설계만 하고 직접 칩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칩은 누가 만들어요? 벤더사, 제조사가 다 따로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제조사가 다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는 제조사마다 개발 환경이 다 다르고 그거를 그러면 쓰는 이용자들, 그 제조사에서 만든 칩을 쓰는 이용자들은 그 개발 환경을 다 또 알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는 그죠?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제조사별로 개발 툴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개발 툴이 너무 또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애로사항을 누가 다 감당을 해요? 결국은 개발자가 다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엠베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양한 보드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게 해줬고요. 다음에 추상적인 API를 만들어 가지고 이 API를 이용해서 쉽게 개발을 해라. 엠베드 플랫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정한다. 그죠? 이게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죠? 이 이유 때문에 엠베드가 성장을 하게 됐고 엠베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이트 나왔는데요. 이 사이트 안 들어가면 좀 보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만 잠깐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엠베드 사이트겠고요. 자, 들어가서 하드웨어의 보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제조사들이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보드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 코텍스 시리즈를 다 사용하는 녀석들이겠고요. 코텍스 M 시리즈 여기 보시면 벤더가 있네요. 벤더사가 그죠? 그래서 보드 벤더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ST 마이크로닉스를 체크를 하면 49개네요. 그래서 누클레어 보드 같은 것도 많이 가장 보편화된 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디스커버리에서 생략을 해서 디스코라고 그러죠.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이 보드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보드겠고요. 디스커버리 L475 VG IoT 이렇게 돼 있고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 뭐 영어로 돼서 저도 뭐 대략적으로만 읽지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한번 쭉 보시면 뭐 이거 스펙이 좀 나와 있죠. 이런 스펙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핀맵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하면서 하나씩 한번 우리가 접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ARM 엠베드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쓰는지, 다음에 보드는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보드 가지고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